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다가오는 새벽 4시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토트넘이 맨시티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이적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레비 회장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이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 훨씬 더 좋은 선수들과 뛰게 될 확률이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그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새로운 부상이 있다라는 소식을 맨시티 직전에 전했습니다. 바로 이제 비수마에 대한 부분이고, 비수마 그리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 클루셉스키가 어쨌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기고 싶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이기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했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그 궤를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뭐 여러 가지 어떤 통계들 살펴보자면은 토트넘은 지난 시즌 맨시티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1대0으로 이겼었는데 지금 이 경기, 이 홈 경기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강등권 팀인 리즈 유나이티드, 이땐 리즈였는데 지금 셰필드가 있고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이제 원정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기가 남아있는 토트넘인데, 작년에 맨체스터 시티를 또 홈에서 이겼던 좋은 기억을 살려가지고 토트넘이 최대한 이기려고 이제 노력을 해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득점 지표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17골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시스트만 더 기록하면 10-1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지난 몇 경기 어시스트 기대값이 가장 높은 선수, 팀에서 가장 높은 선수로서 몇 번이나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 키패스를 뭐 10번이고 20번이고 넣어줘도 이거를 넣지를 않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하튼 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승점을 얼마나 얻었는지 이런 부분 살펴볼 때 이미 지난 시즌에 넘어섰습니다, 토트넘. 그리고 이제 그 픽스처, 그러니까 그 경기 일정에 맞춰가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데, 일단 토트넘은 지금보다도 6점을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일단은 훨씬 더 도약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겼을 때를 가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순위 같은 것도 살펴봤을 때 지난 시즌 말에 갑자기 토트넘의 순위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이제 컨퍼런스 리그조차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 시즌 토트넘은 일단 유로파는 건사했고요.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냐, 이 부분이 이제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적으로 이 트랜스퍼, 즉 이제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은 좀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은 빅네임, 그러니까 좀 유명한 선수를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보면은 탑팀, 일단 우승권에서 이제 그 경쟁하고 있는 그런 팀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시즌 우리는 유로피언 풋볼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유로파든 챔스든 뭐든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음 시즌엔 유로피언 풋볼을 일단 뛰기는 뛸 거기 때문에 이 스쿼드를 가지고는 impossible to try to maintain a level of performance, 지금의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strong squad, 굉장히 강한 스쿼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양한 대회에서 동시에 뛰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 두 개, 세 개의 이적 시장 가지고는 되지 않는데, unless, 자 여기 단서를 달죠. You've already got a strong base to start with. 자, 굉장히 좋은 어떤 기반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좋은 기반인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요. 어쨌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선수들은 진화하고 있고 어떤 선수들은 또 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딱 성공을 위해서 좋은 어떤 지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선수들이 키가 될지, 지금은 주요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그때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약간 섬뜩하죠.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있을 때 토트넘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도 사실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할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인상적이고, 이 constant reinforcement, 결국에는 이 스쿼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게 이 어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우리가 두 번의 윈도우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것도 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의 어떤 이적 시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두 번의 이적 시장을 이제 지나갔죠. 그러면서 꽤 많은 선수들을 데려왔는데, I think we've been really good so far. 지금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이적 시장도 잘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we are going to bridge that gap, 우리가 그 어떤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서 쓰는 선수가 야, 이 김민재 선수와 함께 이 전 세계 수비수 이 센터백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선수 중 하나인 조스코 그바르디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크로아티아 선수이기도 하고 자, 이 선수가 뛰고 있는 이 그바르디올의 상황 그리고 이제 토트넘과 맨시티에 대한 비교를 이제 하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자, if you're starting with fantastic footballers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랑 같이 시작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선수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바르디올에 대해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He's been outstanding 정말 대단한 선수였고 심지어 내셔널 팀 그리고 클럽 풋볼 그러니까 이 국가대표랑 클럽에서 둘 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의 어떤 그 아름다운 점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런 축구들을 강제로 할 필요가 없다. 클럽에서도 잘하고 이제 국가대표팀에서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축구가 점점 더 이제 몸에 익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면은 딱 알 수 있고 그리고 맨시티가 이런 스쿼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선수가 자연스레 발전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을 비교하죠.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의 시작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토트넘은 야 저기 나가가지고 수영하거나 아니면 가라앉아라. 그러니까 한번 살아남아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에 내던져진 그런 상황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뭐 반더벤, 데스티니 우도기, 포로, 파페마타사르, 브래넌 존슨 다 뭐 20대 초반에 굉장히 어린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에 어쨌건 살아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도전이기는 하죠. 그런데 when you've got a solid squad, 굉장히 단단한 어떤 스쿼드를 갖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그들이 이제 공간을 찾고 뭔가 좀 여유를 찾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인터뷰가 재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레비 회장은 어떻게 보면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오고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가지고 장기적으로 팀을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은 이제 이 사업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선수들을 데려오고 싶겠죠. 그런데 그바르디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바르디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월드 클래스 선수에 대한 언급을 한 겁니다. 좋은 선수를 데려오면 좋은 기반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간접적으로 레비에게 우리 좀 좋게 스타트를 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근에 전해지고 있는 소식 중 하나가 뭐냐면은 토트넘이 지금 넘버 9 그러니까 지금 9번 자리 최전방 공격수로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서 히메네즈, 토니, 알반 토니겠죠. 기라시, 오펜다 그리고 요케레스까지 요케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아스날도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최전방 공격수입니다만 여하튼 토트넘이 엄청나게 많은 공격수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꽤 이름 있는 그리고 좋은 어떤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지금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지금 토트넘이 굉장히 굵직한 영입들을 할 가능성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기라시가 어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꽤 나이가 있는 선수고 20대 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토트넘이 지금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면은 지금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선수들도 여유롭게 축구를 하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생길 것이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국가대표에서도 잘 하고 있는 그런 선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단서까지도 이제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시즌 말에 이 선수들 어떤 선수들을 영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은 어쩌면 이번 토트넘의 이적 시장은 굉장히 재밌는 영입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이 정말 이 탑팀 그러니까 이 우승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팀들과의 어떤 그 공백을 혹은 어떤 이 간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만한 그런 이적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아직 이적 시장 이야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두 경기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경기 그리고 이제 셰필드와의 경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토트넘의 여러 가지 이적설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